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꿔보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진정부는 복권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좋은 씨앗을 심고 오랫동안 정성껏 가꾸는 농사 같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간의 힘에 베팅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볼 만한 흥미로운 기업 3곳을 아주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가 핵심이긴 한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과는 좀 구별해야 합니다. 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막연히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 끝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에 대한 일종의 확신이 있어야죠. 아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바로 그 기다릴 만한 이유가 저마다 아주 뚜렷한 곳들입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죠. 좋습니다. 그 기다릴 만한 이유가 뭔지 하나씩 제대로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기업은 정말이지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네, 바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를 직접 수리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결함에 있는 유전자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는 거죠. 잘라낸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자가복구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 부분을 건강한 DNA로 채워 넣게 됩니다. 와,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네, 바로 그게 중요하죠. 2023년 말에 카스케비라는 치료제가 겸상적혈구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이 기술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가 증명된 셈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카스케비의 승인은 단지 하나의 성공 사례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유전자 편집이라는 플랫폼 기술 전체의 문을 활짝 연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크리스퍼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적용 분야가 엄청나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암, 알츠하이머, 근위영양증 같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질병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시장의 기대감도 엄청나서 프레시던스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관련 시장이 2034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더군요. 네,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심지어 이 기술을 개발한 공동 창업자는 2020년에 노벨상까지 받았고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점이죠? 노벨상까지 받은 혁명적인 기술에 FDA 승인까지 받은 확실한 제품이 있는데 왜 이게 당장 주가에 폭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데 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죠. 아, 과학적 성공과 상업적 성공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첨단 바이오 기술은 더 그렇죠. 간극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병목은 생산입니다. 이건 단순히 약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편집한 뒤 다시 주입하는 극도로 복잡하고 개인화된 과정이거든요. 아, 대량 생산이 어렵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카스케리의 치료 비용은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해요. 수십억 원이요? 네, 이 엄청난 비용을 환자나 보험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증명됐지만 이 혁명적인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고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은 수백만 달러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1억 달러, 그 다음해에는 3억 달러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에 대한 투자는 인내심이 필수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 회사가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이 앞으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질병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 잠재력의 첫 단계를 보고 투자하는 개념에 가깝죠.
겸상적혈구병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생명의 코드를 다시 쓰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마침 이런 복잡한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기술이 우리를 두 번째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네요. 바로 AI 붐의 심장부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연결점이네요. AI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죠. 데이터 센터의 두뇌인 GPU를 만드니까요. 네, 하지만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온몸의 신경망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신경망, 즉 데이터 센터 안에 수많은 칩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을 만드는 강자가 바로 브로드콤 같은 회사들입니다. 아, 연결 기술이군요. 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에 아주 영리하게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아스테랄 랩스? 최근의 시장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한 이름이죠. 이 회사가 기존 강자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뭔가요? 아스테라 랩스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 연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특정 환경에 최적화됐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대표적인 제품 라인 중 하나가 RES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혹시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충전 단자가 예전 모델과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아, 네, 있죠. 어댑터가 꼭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어댑터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세대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을 쓰고 싶은데 이걸 연결해야 할 머더보드는 9세대일 경우 RES가 중간에서 둘을 완벽하게 호환시켜주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똑똑한데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뜯어 고치지 않고도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니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자선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자 같은 제품인 거죠. 효자 제품이네요. 또 다른 핵심 제품인 레오 스마트 메모리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 특히 추론 작업을 할 때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아주 빠르게 끌어다 써야 하는데요. 네, 그렇죠. 레오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메모리를 마치 하나처럼 묶어서 풀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AI 연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하. 즉, 아스테라 랩스는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작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이 회사의 기술력이 왜 중요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죠.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의 거의 90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9월 고점 대비로는 꽤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미리 다 가격에 반영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분명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꿔서 성장률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장률이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여기서 40% 이상 추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익 증가율은 더 가파르고요. 와. 이건 단순히 AI 붐의 편승한 성장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아스테라 랩스가 만드는 특화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가격은 현재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게 될 미래의 가치를 보고 매겨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에 거는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삽.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네. AI라는 골드러시에서 모두가 금을 캐려고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건 가장 좋은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스트라 랩스는 바로 그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기술 변화에 뒤처질 위험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신생 강자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완전히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죠. 네,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명단에서 보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하면 대부분 중국의 거대한 전자상거래 공룡을 떠올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대한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바바의 성장 스토리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알리바바의 진짜 이야기는 전자상거래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니. 이건 정말 거대한 유조선이 갑자기 방향을 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 거대한 조직과 문화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엄청난 도전이죠. 하지만 알리바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엔비디아의 강력한 AI 칩에 필적할 만한 자체 AI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체 칩을요. 네, 이건 그냥 우리도 AI 칩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한 제품이었죠.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중국의 거대 통신사인 차이나 유니콤을 첫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속도가 엄청나네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인 Q1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며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생태계를 만드는군요. 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챗봇 앱인 Q1 앱도 출시했죠. 이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로 이어지는 AI 풀스택을 모두 갖추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보니 그림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글로벌 시장에는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압도적인 플레이어들이 버티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알리바바가 이 AI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필살기 같은 게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알리바바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알리클라우드입니다. 아, 클라우드 사업? 네, 이미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죠. 수많은 기업 고객들이 알리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객들이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될 파트너가 바로 알리바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기존 고객 기반이 있군요. 그렇죠. 기존 인프라 위에 AI 솔루션을 자연스럽게 얹어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거대한 전자상거래와 물류, 금융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고요. 그렇군요. 거대한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게 바로 알리바바의 전략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알리바바의 이길 수 있는 권리, right to w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미 깔아놓은 거대한 클라우드라는 고속도로 위에 AI라는 새로운 자동차를 달리게 하겠다는 전략이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2030년까지 중국 AI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 걸 보면 그 시장의 과실을 따먹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미중 기술 갈등이나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변수입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본격적으로 AI 전환을 시작할 때 알리바바가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로 이 회사의 두 번째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기업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기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거대 공룡의 대담한 변신까지 네, 분야는 제각각이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바로 인내심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는 성장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퍼처럼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에서 성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스테라 랩스처럼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도구를 판매하는 역할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처럼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서 올 수도 있고요. 성장에는 정말 다양한 얼굴이 있네요. 네, 그런 셈이죠.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기업의 현재 사업, 즉 일막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 기업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이막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어쩌면 진정한 기회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이막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